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23페이지 할 차례죠. 모의고사 보신 거 점수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모의고사가 필요하긴데 모의고사 보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낫고 근데 보기는 꼭 봐야 되죠. 이게 시간 안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보니까 다른 학원도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 이러던데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또 너무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점수가 잘 나오면 또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모의고사를 그럼 다음에 보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 한 달 더 공부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점수는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거든요. 일부러 출판사에서는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어렵게 내요. 저도 다른 출판사 내봤는데 55점 2차 보시는 분들 55점 나오게 해달라 하더라고 점수를.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1회 때는 쉽게 내고 가면 갈수록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셨지만 공인중개사법 이번에 모의고사 2문제나 이신청 대상이 됐잖아요. 그 출제하는 사람도 100점 못 받는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책 보고 출제해도 100점 못 받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책 안 보고 그게 60점 이상 전 과목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너무 점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자, 12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험에 최소한 2문제는 출제됩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2문제 나왔습니다. 공법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고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허가구역이 25%까지 됐다가 지금은 거의 전국토 1%도 안 됩니다. 허가구역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뭐 현실적으로 허가구역은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구룡마을,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그리고 그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이런 정도가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도 오산시 이런 데는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 전혀 허가구역 지정된 곳이. 이런 규제를 하면 좀 땅값이 이제 안 올라갈 걸로 보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02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더라고요. 86주 연속 계속 올랐더라고요. 지금 서울도 이번 주 저번 주 내렸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100% 그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견해가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니까 중도금 대출도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2천원 대출도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분양권 전매도 한 6개월 지나면 가능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원인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실소유 목적이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123페이지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허가구역이든 투기과일지구든 모든 이런 규제지역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탈세 방지, 투기 목적, 투기 방지, 뭐 투기 방지라고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 투기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공법에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1번 아직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대신에 공법에서 옛날에 강화라고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면,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땅값이 내려가겠죠. 땅값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즉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용적률이 높고 건폐율이 높으면 더 비싸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중심 상업지역이 용적률 1500% 최대, 건폐율 최대 90%니까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 주상복합 짓는 땅들은 그냥 아파트 짓는 땅보다는 더 비싼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용적률이 거의 1000%입니다. 서울의 타워팰리스가 1000%입니다. 용적률. 여기 지금 뒤에 짓는 것도 용적률 높겠더라고요. 거의 50층 가까이 지으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삶의 질은 향상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되죠. 용적률 건폐율이 높으면 공지가 없으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이런 거는 미래 가치는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더 낮다고 봐야 돼. 만약 이 주상복합이 나중에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면 더 청수 높이거나 더 많이 짓기는 힘들겠죠. 그럼 공사비 그 원소유자들이 다 내야 되잖아요. 원래 재건축은 용적률 높여가지고 일반 분양해가지고 일반 분양 받은 일반 분양가 그 돈으로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 돈을 거의 안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강화가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야 땅값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4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하는 지역, 다 투기입니다. 투기 방지. 그래서 투기를 하려면 어디 해야 하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하는 지역에 투기를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자, 허가구역 지정기간 및 지정권자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 먼저 그러면 한번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구역 전체적인 걸 보고 다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있고 허가 절차, 두 가지 절차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공법에 보면 도시계획 위반 절차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절차가 시험에 나옵니다.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성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토지. 이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은 시도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같은 시도라면은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합니다.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한 번 더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해줍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통지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일 이상 공고하는데 허가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 그림으로는 지금 책에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죠.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7공주파, 7일, 15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역시 공고해야 되고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역시 이게 똑같이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 32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X로 출제했습니다. 지정권자가 바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왜 등기소에 통지하냐면 등기법에서 내일 공시법 특강입니까? 공시법 지적법만 합니까? 아니면 등기법하고 같이 합니까? 몰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적법만.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보통 그냥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죠. 지적법을 고득점 해야 됩니다.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고득점 해야 되고요. 나머지 세법이나 등기법이나 공법이나 다 고득점하기 어려워요. 최고 고득점하기 쉬운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과목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이것도 뭐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많고요. 자,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는 이유는 등기법에서 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이 없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기각합니까? 각하합니까? 예, 각하죠. 절대적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각하 사유. 등기법의 절대적 각하 사유.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이 없이 등기 신청 들어오면 각하라는 말은 아예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를 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것을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를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해주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해줍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준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여기 지정 절차하고 똑같이 되겠죠. 처음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은 시장, 군수구청장,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재지정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번에 뭐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지만 지자체장들은 약간의 투기가 조장되어야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보니까 각 지역별로 전부 다 GTX 깔아주겠다, 뭐 전부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개발하겠다, 집값 높여주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없어요. 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무조건 뭐 다 해준다고 해야 당선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결론은 재지정, 그만큼 또 5년 더 연장돼 버리면 그만큼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죠. 땅값이 안 올라가고 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하면. 허가 받으려면 자금 조달계까지 다 제출해야 되니까 훨씬 더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축소, 재지정, 해제의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들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그냥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유는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특히 숫자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 입법자 입법 의도인데 왜냐고 물으면 그건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5일 후냐? 모든 법은 어떤 분이 뭐 자꾸 옛날 정권이 소급 적용을 해서 망했다 이런 말 하던데 법은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절대. 뭐 무슨 대통령 마음대로 소급 적용하고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법은 소급입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모든 거는 규제를 하면 허가구역 지정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옛날 거부터 다 허가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5일 동안 허가구역 효력 발생하기 전에 팔면 되고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 하면 되니까 사실은 한 달 안에 팔면 둘이 날짜 조작해가지고 허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있다가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한 달 있다 거래해놓고도 한 달 전에 거래한 걸로 속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서로 합의만 되면 그럴 수 있죠. 매수인 매도인. 그런 식으로 편법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5일 되기 전에 팔면 되고 굳이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법은 소급 적용은 안 하니까. 자, 그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다 봤는데 우리 교재 다시 보면 지금 124페이지까지 지금 맨 밑에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가로 3번은 말 안 했네요. 124페이지 양가로 3번 해제 축소인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 시험에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125페이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그 메뉴에 15회, 18회, 20, 20 이렇게 출제됐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다 공법에서 출제된 겁니다. 과거의 공법에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유상계약이면 허가받습니다. 옛날 공법 시험에 다음 중 허가대상,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답은
지상권이 답이죠. 근데 공법에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왜? 지상권 유상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치료에 관한 직업 약정이 없으면 치료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유상계약이어야 합니다. 지상권, 소유권, 유상계약. 예약도 즉 가등기 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약, 매매 예약도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유저당 계약. 유저당 들어봤어요? 민법 같은 데서 유저당?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고? 휴대폰으로 그럼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저당. 허를 유자죠. 허를 유자. 유저당 계약. 유저당 계약은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안 나와요? 휴대폰에 검색 나오죠. 안 들어봤으면 시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안 들어봤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이런 것도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허가 기준 면적, 이게 올해 2월 28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주거, 옛날 거 말할 필요 없는데 주거가 옛날에는 180이었죠? 이제 옛날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180 초과면 허가받았는데 60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60, 상업, 공업 150제곱미터, 녹지 200, 미지정 60,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이면 허가 안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숫자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 기준금액의 10%에서 300%까지 따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공고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이 숫자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옛날 공법 시험에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입니다. 옛날에 90이었었죠. 자, 12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26페이지. 그 3번에 기준면적 산정 방법의 특례는 특별히 예외죠. 예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대한 특례입니다. 전제조건, 일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일인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요. 토지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효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 처음에 50제곱미터 거래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죠. 60제곱미터 이하니까. 근데 1년 안에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를 취득하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첫 번째 특례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번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지금 요거 3번 특례 요거는 시험에 아직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고요. 옛날에 공법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2017년도부터 도입됐는데 지금 5년간 출제되진 않았어요. 이 부분 특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저한테 강의 들으면서도. 자주 출제 안 되는 거는 저도 말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특례입니다. 전제 조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번, 2번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3번 효과입니다.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같다. 토지 분할 사유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하는 경우는 그 면적 기준 이하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하고 다른 거는 조금 전엔 별도의 필지였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읽은 거는 원래 1번지 하나의 번지였는데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1번지 1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분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필 후 아까는 처음에 거래할 때는 허가 안 받고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 받았잖아요. 요거는 분필 후 최초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분필하기 전에 그냥 100제곱미터 거래한 걸로 보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했고요.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 두 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했고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답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할 의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거래일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나 지난주에 해제 신고 의무는 없다고 했죠. 개업공개사가. 그러니까 해제 신고서나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안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들어가고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도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이. 이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허가 신청을 들어가려면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지 않았는데 인적사항이 없죠. 그래서 결론은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따라서 허가 받을 것을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펴보세요. 55번에 19번, 20번 그게 19번입니다. 19번 지금 보는 벌칙이 20번은 지난주에 했던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군문자야 우리 프린트 27번에 있는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 두 개도 구분해야 됩니다.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두 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거래 당사자가 요거는 우리 지금 요약집 127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네요. 요거에 대한 그림은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허가관청에 합니다. 허가관청이 누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과거 공법시험에 출제됐었는데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예,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바로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며칠 동안 하느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합니다.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심사를 해가지고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주고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요성, 생업 목적, 공익 목적인 경우 허가 내주고요.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허가라는 게 신고하고 다른 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가관청이 가지고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요건만 맞으면. 그 점이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우리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공익 목적인 경우 편익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현상보존 5년입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까? 있어요? 이 숫자 공법시험에 과거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으로 그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서면으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거 공법시험에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답이 건축법, 농지법입니다. 건축법, 농지법. 건축법에 예를 들면 불법으로 옥탑방을 하나 증축을 해놓으면 그거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도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돈을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벌금 한 번 부과하고 나면 똑같은 사건으로 벌금을 2번, 3번 내는 건 없죠. 징역이나 벌금 한 번만 가면 끝이라고요. 한 번만 받으면. 근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있습니다. 이 프린터 너무 시험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다고 이러던데, 중요한지를 강조해도 몰랐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너무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다 나온 걸 보고 놀랬다 하던데, 나중에 놀라지 말고 지금
자꾸 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 모의고사도 한번 거기서 찾아보세요. 이게 프린트에서 몇 개나 있는지 모의고사. 제가 낸 모의고사 말고 그냥 박문광 모의고사.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만 다 시험에 나왔다면 그 모의고사가 안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도 보니까 뭐 제가 여러 출판사 걸 보면 그 박문광 거는 좋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 근데 다른 데 거 보면 완전 사이드에 거만 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적중을 제가 못 시킬 수도 있어요. 제 프린트가. 그거는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쉬운 문제, 많이 들어봤던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131페이지 요약집 위에 박스에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공법에서 출제됐습니다. 밑줄 쳐놨죠. 13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기억, 방치하면 10%, 동그라미 니은, 변경하면 5%, 동그라미 디귿, 임대하면 7%, 밑줄 쳐놨습니다. 리얼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거기 13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1월인데요.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월 이내에 이의신청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왔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합니다. 왜 2천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의신청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버리면 뭐 전부 다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거 뭐 시민들 다 들고 일어나면 피곤하잖아 이거. 그럼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님비 현상 이런 게 있잖아. 안 좋은 거는 멀리, 좋은 거는 다 우리 집 앞에 다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왜 지정했냐? 이거는 이의신청 안 됩니다. 다만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허가 안 내주냐? 나 허가 적법하게 투기 목적 아닌데, 이렇게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구,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은 아니고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국가, 공공기관은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래 시세보다 비싸게 사줄 테니까 그 대신에 뒷돈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은 자기 개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 가격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매라는 것은, 선매는 뭐냐면 선매, 매매라는 게 팔매자가 있고 살매자가 있는데, 이거는 팔매입니까 살매입니까? 매매, 선매라는 거. 예, 살매자고, 이게 선비사자가 있으면 팔매자입니다. 선비사가 있으면 살매자입니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경우 먼저 사냐 하면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 또다시 이제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선매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겠다고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매 절차는 또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의 선매 절차를 보면 133페이지 요약집 133페이지에 보면은 선매 절차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이게 15일이라고 했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선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줄 테니 그 우선 협상 대상자인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와 우선 협상을 해보시고 만약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이제 LH는 15일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이 30일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건의해서 바뀌었는데요. 30일이면 옛날 31일까지 있으면 완료하기도 전에 제출을 먼저 해야 되는 모순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1월이라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1월이라는 게 숫자가 5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 3번 나오잖아요.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3번,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5번 나온다고요. 우리 프린터 45번에 4, 5, 6, 7, 8 45번에 밑줄 치놓으세요. 5번 나옵니다. 1월이. 그 다음에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라고 했죠. 그 시험에 30일하고 1월 다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1월이나 30일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시험에 나오면 다르다고요. 1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대체로 뭐가 더 비쌉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죠. 그래서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반 개인들이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LH가 공시지가로 뭐 6천만 원에 사겠다 이러면 선매협의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 시세대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시세대로. 그래서 감정가격입니다.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왔어요. 감정가격 공시지가 차이점.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했을 때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시세인 감정 가격으로 선매 우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허가 절차인데요. (128페이지) 3번 토지거래 허가 특례입니다. 특례 3번 말 안 한 것만 좀 보면요. 특례 특별한 예외죠. 예외. 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지자체는 허가도 안 받고요. 농지취득자익증명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냅니다. 한 푼도.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세금도 다 내더라고요. 국세면 지자체도 국세 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안 냅니다. 재산세도 안 낸다고요. 구청 건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용되면 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땅 비싸게 팔려면 수용돼야 됩니다. 논밭 이거 수용되지 않고는 대규모 택지 토지 팔기 어렵죠. 사실 막상 팔려고 하면 팔기 어려워요. 딱 정해진 뭐 그게 운때가 잘 맞으면 팔릴 수도 있지만, 제가 팔라고 해보니까 저도 시골에 논을 상속받은 게 있었는데 팔라고 해도 도저히 안 팔리더라고요. 아무리 팔라고 해도. 그래서 뭐 결국 못 팔았는데요. 그 요즘은 수용되면 이게 감정가격이에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는 건 시세잖아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그래서 거의 이 보상금을 몇백억씩 받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 보면. 신도시 개발하는 데 보면. 자, 그래서 수용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투기 방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수용되는데 내가 뭐 팔고 싶어 판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수용되는 거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 경매는 투기라고 보기 어렵죠. 공개 경쟁 입찰이잖아요. 여러 명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국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에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음에 보류지나 채비지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업에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걸 소위 압류부동산 공매죠.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적어놓진 않았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 공법이 이게 옛날에 공법이었고요.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항상 고민이죠. 그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이 어렵습니다. 단 논란의 여지는 거의 없어요. 공법은 다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오답, 오류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에 4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5번 토지거래 심사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대체 토지 취득은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80km 이내의 토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인 경우 대체 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체 토지 취득은 80km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의 경우
통작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그 박스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2년, 4년, 5년. 사업용 4년이고요. 현상보존 5년이고 농업, 임업, 축산업, 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용 전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씩, 농지법도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근데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건축법 2회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8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정지조건부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허가를 안 받을 목적이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 벌금이고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허가증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그 이의신청 매수 청구 132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선매 제도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5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 등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